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 1편. 학습 목표 1. 사춘기 시기를 이해한다. 2. 사춘기의 의미를 이해한다. 3. 사춘기 사고의 특징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사춘기의 시작. 2. 사춘기 자아 중심적 사고. 3. 사춘기 사고의 특징. 논쟁, 우유부단, 위선.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춘기의 의미. 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기가 되면 이게 그 청소년기를 사춘기라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하죠. 아이가 사춘기가 된 것 같아요. 사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사춘기를 원인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춘기라는 게 어떤 시기인지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제 느끼시죠.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 사춘기가 된 10대의 자녀를 그냥 집 밖으로 그냥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그냥 뭐 다 갖다 그냥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런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이렇게 실감을 하시고 계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10세가 넘지 않은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사춘기인가 봐요. 요새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뭐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시키면 반대로 청개구처럼 해요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 사춘기라는 시기는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 모두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이때는 뚜렷한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춘기에 대한 이해는 아이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가 몸과 뇌에 일으키는 변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춘기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생각할 때 사고한다는 그 사자와 그 봄이라는 뜻의 춘, 그리고 이제 시기라는 이제 시기의 기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는 시기로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2차 성장이 나타나고 이런 2차 성장의 결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물학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나이고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가지는 춘정이 생기게 되고 보통 국립국어원에서는 청소년기 초기로 보통 15세에서 20세를 이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동의는 안 하실 겁니다. 지금은 그 사춘기가 성조숙증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런 기사로도 대별되지만 만 10세쯤 되면 이제는 아이들이 사춘기로서의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춘기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고 한자 유효로는 춘기가 발동한다는 춘기 발동기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춘기의 의미가 이전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점차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더 이제 고차원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의 경제적인 생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의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기가 내가 사회의 일부가 되고 성인이 되었다. 나는 이제 혼자서 독립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성인기 전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성인기가 완성이 됐다는 의미는 사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기가 돼야지 성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실만 생각해도 이 취직이 되고 월급을 받고 어엿한 직업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직업 생활의 필수적인 지식을 복잡하게 다 이렇게 완전히 배워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성적 쾌락을 연기하도록 요구가 되죠. 그래서 결혼 연령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 초산을 하는 이제 연령도 거의 30세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30년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을 해야 되는 30세 이전에 그 사춘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의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에는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부모한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먹는 거, 자는 거, 입을 거,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비도 의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에너지를 또 자기가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부모와 관계에서 성적인 에너지까지도 다루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그래서 사춘기가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새로운 그 자손을 번식할 수 있던 어떤 성적인 의미보다는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부모님하고의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 갈등과 반항의 시기에 이제 의미가 더 커진 상황이 됐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해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사춘기라는 말이 질풍노도의 시기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이제 오해를 받으면서,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못 받고, 저 사춘기 때문이에요. 사춘기가 지나가면 좋아지겠죠. 이래서 도움을 이렇게 지연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마음이 변하는데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도대체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한번 화가 나면 전처럼 내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고, 그래서 쭉 화가 난 상태가 오래 가고, 가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밤새 부모님을 조르고 몇 날 며칠을 졸라서 연예인 선발대회에 가기로 했었는데, 정말 신이 났었는데 막상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더 이상 출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슬프기도 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펄펄 뛰고 난리가 나셨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은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셰익스피어 같이 옛날에 이제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10대들은 욕망이 변덕스럽다. 이들의 욕망은 열정적이면서도 그만큼 덧없어 보인다는 말을 했었었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셰익스피어도 청소년기를 아이와 놀고 과거와 불화하고 도둑질하고 싸우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고, 이때 뇌는 굳어 있다고 해서 문제 행동이 당연히 일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춘기를 들여다보면 20%도 안 되는 아이들이, 아주 적은 수의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나머지 대다수 아이들은 잘 적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온 국민한테 이제 기쁜 마음을 이제 선사한 우리의 그 국민적인 영웅인 김연아 선수도 이 사춘기를 겪었던 중학교 때는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엄마가 계속 싸웠어요. 선수를 그만두기로 엄마가 합의도 하고 자기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힘들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언제 사춘기라고 감지가 될까 보면, 일주일 동안 아이가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사춘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목욕탕이나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샤워하는 시간이 이제 1시간씩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기가 되면요, 굉장히 어린 시절하고 똑같이 자기 중심성이 높아져서 온 세상이 온통 자기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는 나르시시즘, 자기를 보일 때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됐구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얌전하던 아이가 갑자기 문제 행동을 보여서 거짓말을 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얘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달라졌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춘기는 감정의 어떤 롤러코스터로 기복이 많은 것처럼 몸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서 3, 4년 사이에 몸무게가 20kg 정도가 늘고 키도 30cm 정도가 커짐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모습을 거울 속에 봤을 때 자기도 자기가 어색하고 낯선, 자기 몸 신체에 자기가 적응해야 되는 그런 적응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춘기 사고의 특징 1. 자아중심적 사고. 네, 사춘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느끼고 계실 거고요. 성소수증으로 이제 소아청소년과에서 이런 호르몬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춘기가 정말 빨라졌을까요? 100년 전과 비교를 하면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2년쯤 앞서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0년 전의 여자아이들의 평균 초경의 연령은 15세였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선 13세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12세, 점점 이제 10세로 이렇게 접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라졌느냐? 이전보다는 확실히 영양이 풍부해져서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신체적으로 체격이
더 빨리 크고 몸무게도 더 빨리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식품을 먹을 섭취할 때, 그 다음에 이런 목축으로 섭취하는 그런 이제 고기들을 얻을 때, 사육할 때 사료에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호르몬 제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런 영양 상태 식품 첨가물 목축업에 사용하는 호르몬 제제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연령은 더 낮아져서 머리는 조절하는 능력은 훨씬 더 늦게까지 발달을 시켜야 되고 몸은 더 빨리 자라니까 몸과 머리 사이에 이런 단절 현상, 몸은 더 빨리 크고 뇌는 더 늦게 발달을 하고 그래서 더 큰 몸을 가지고 조절력은 더 없게 되는 이런 단절 현상을 겪게 되고 있고, 과연 뇌 발달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됐고, 그렇게 하는 데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한두 명밖에 낳지 않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꾸만 부모님들이 앞서서 아이들의 그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시하고 어떤 갈등이 없는 상황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아이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춘기는 어떻게 오는가? 사춘기는 말 그대로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몸에 어느 정도 지방이 있어야지 아이들의 월경이 시작된다, 여자아이들의 월경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방세포에서 형성되는 호르몬인 렙틴인 신체 조직에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렙틴이 뇌에다가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지방이 비축되면 사춘기에 진입하게 되고요. 어떤 시점이 되면은 유전자가 개입을 해갖고 시상 하부에서 이런 억제하고 있는 뉴런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는 사춘기가 돼도 돼, 진입해도 돼 이렇게 되면서 시상 하부에서 성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게 되고 이런 성호르몬이 난소나 고안을 이렇게 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는 만 8세, 남자아이는 10세 전후에 이런 호르몬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안이나 난소에서 이런 성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생성하게 되면서 사춘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호르몬의 수치는 여자의 그 평균 연령, 초경 연령이 13세, 지금은 그보다 더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남자는 14세 무렵 정자 생산과 더불어 정점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불이 붙는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이런 제2의 급성장기를 맞게 되고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는데요. 청소년기가 어떤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카인드라는 학자는 청소년 특유의 사고를 자아중심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자아중심성은 개인적인 우화와 상상적冲动이라는 두 가지 말로 대변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온통 세상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관념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믿을 만큼 아주 엄청난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성을 보면 아주 좀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웃길 정도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어른으로 어떤 지배나 어른들의 어떤 그런 교육 밑에서 벗어나서 자기 혼자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속성이고요. 이런 형식적인 조작 사고가 발달하는 11세, 12세경에 시작을 해서 한 중학교쯤 돼서 이제 정점을 이루다가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깨지고 이제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현실적인 어떤 위치 자리매김은 여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돼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아중심성은 서서히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자아중심성 중에 또 다른 이제 하나가 개인적인 우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랑은 로미오 줄리엣보다 더 정말 위대한 사랑이고 내가 겪는 경험은 다른 사람하고는 특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경험하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우화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우정, 자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죽음이나 위험이나 위기는 나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뛰어내리더라도 나는 컴퓨터를 리셋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지, 나는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아 중심성이 아이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고 뭐 오토바이를 몰게 한다든지 술 먹은 채로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성경험을 할 때도 자기는 마치 에이즈나 뭐 이런 성병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콘돔을 사용하거나 피임을 하지 않아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아주 이제 자기는 죽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느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 중심성은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는 위험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더 큰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한번 보면요. 아이들은 이때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많은 가능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걸 행동을 옮기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주운전, 폭주,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위험한 이제 마약을 한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한다든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도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다른 아이들을 구타하고 뭐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정말로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건을 하더라도 나는 위대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책임 없고 다른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도 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쏙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춘기 사고의 특징 2. 논쟁, 우유부단, 위선. 네, 이런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적인 생각들은요, 이 상상적 청중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이제 또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 자의식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쳐다보는 주체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집중적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적인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다가 뭐 어떤 얼굴에 뭐 여드름이 하나 난다든지 하면 그 상상적 청중이 그 여드름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자기가 연극 무대에 혼자서 주인공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처럼 타인이 뭐 관심도 없고 눈치를 채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적 청중에 대한 자신의 위신이 손상된다고 생각되면 조그만 비난에도 아주 심한 분노 반응을 보이고 부모님들이 아무도 너한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거나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러한 상상적 청중을 의식하는 것이 가장 피크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데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인기에도 이런 상상적 청중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속되게 됩니다. 서구의 청소년들은요, 15세에서 16세경에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 중심성은 청소년 중기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증가해서 대학교 1학년 시기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아 중심성이 무너지려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좌절도 맛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라고 자꾸 그런 의무를 이제 부여받으니까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외국에서처럼 뭐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자기 역할을 한다든지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 적절한 대인관계 경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란 누구인가, 나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의 탐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청소년기가 굉장히 더 길어지는, 대학교까지도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아 중심성 말고 청소년기 사고에서 또 다른 특징을 이제 보이는데요. 논쟁을 즐깁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을 가지고 와서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뭐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자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전두엽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자기도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논쟁을 더 많이 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더 논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 취약점이 있어서 자기는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에 바탕을 둔 어떤 논쟁을 한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사고에서 나온 논쟁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단단한 바탕을 두고 있기보다는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이제 부유하는 그런 이제 그 논리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우유부단함의 특징을 보입니다. 인생의 모든 면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를 받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일조차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뭘 고르러 가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상 이제 물으면은 대답을 해주면은 결국은 그걸 또 정하지 못하고, 정하고 나서는 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이제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이러한 우유부단함의 특징을 보이는 사고를 보입니다. 또 한 가지요, 굉장히 명백한 위선을 보이는데요. 자기가 편할 때는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립니다. 그러다가 환경 보존 시위 같은 게 있을 때는 막 반대 시위를 하고, 굉장히 이상적인 행동과 현실적인 그런 행동 사이에서 이게 모순이 있는데도 자기의 모순은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모순은 막 아주 침소봉대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냐, 당신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직면시키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즐기는데요. 이러한 현상 또한 이 기성세대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발달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너무 이상화되어 있고 너무 괜찮고 부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안주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고 발달하는데 이런 필요한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생님이나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떤 부모나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되냐, 이런 아이들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이런 호르몬의 날뛰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카운셀러형의 어떤 그 어른과 코치형의 어른이 있다면, 카운셀러형의 어른은 단순히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애가 해달라는 대로 뭐 다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코치형의 어른은 너 지금 그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지 그래. 이렇게 하면은 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지 그래. 이렇게 이제 옆에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완전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아이의 힘이나 뇌 발달을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책임도 강조하는, 그래서 현실에 바탕을 둔 조언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들어주고 다 해주는 카운셀러형보다는 코치형의 어른이 되어서 이런 청소년기의 뇌 발달에서 옆에서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델링 해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스마트폰이고 인터넷 게임입니다. 이렇게 그런 게임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참 안타까워하시죠. 이 청소년기가 되면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엄마, 우리 나 말고는 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모님은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십니다. 제일 좋기로는 부모님께서 그거를 사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그 제한에서 얘가 이제 그걸 잘 따르는지 아니면은 못 지키는지를 틈틈이 보면서 이렇게 계속 협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도 바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애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인 세대가 어른들로부터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모든 어떤 조절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내 아이는 이걸 못할까? 내 아이만 이렇게 부족할까? 아이를 비난하기보다는 못하는 게 당연하다. 못하는 게 지금 아이의 뇌 발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더 발달할 수 있는 쪽으로 갈지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컴퓨터 하는 꼴은 봐야 되고 스마트폰 하는 꼴도 봐야 되는데 못하게 하면은 애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되니까
꼴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돌을 닦으면서 참으면서 가느냐, 이게 이제 그 관점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절하는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화가 날 때 막 욱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들의 뇌는 맞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거를 모델링으로 삼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조절하고, 내가 인터넷 게임을 조절하고, 내가 나의 그 여가 생활이나 집에서의 삶을 조절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선생님들한테만 다 돌을 닦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더 부여하고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시에는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와 심리학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